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온라인 수업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수업이네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등교 수업이 아마 확정이 난 것 같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우리 학교는 큰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2학년 친구들만 안정적으로 학교에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부정합 얘기 조금 했었는데 부정합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하고, 왜냐면 여기 난정합 관련돼서 좀 헷갈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볼게요. 난정합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가 난정합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봐요.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간입을 했어요. 이렇게 간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관입과 포획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A, B, C라고 했을 때 순서는 B가 먼저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만들어지고 관입한 C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관입 시간에 배웠었고, 근데 요거 태적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일어나니까 요 위에 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땅이 융기를 한 거죠. 융기 올라왔어요. 그럼 똑같이 간입하고 먼저 그릴까요? 이렇게 간입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가 있을 때 물 위로 드러난 거예요. 융기가 많이 된 거죠. 그럼 요 정도까지 드러난 거죠. 요 정도까지. 그럼 얘가 막 깎이기 시작하겠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풍화 침식만 받으니까 깎여요. 막 깎여서 어디까지 깎였냐면 A가 다 날아가 버려. 이렇게. 그럼 생긴 게 요렇게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물이 여기에 찰랑찰랑 이렇게 있고. 이해됐습니까? 밑에 있던 지층이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 다 깎여 날아가서 A까지 다 깎여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지하 깊숙하게 있던 마그마가 드러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그 친구가 다 깎여, 위에 지층이 다 깎여 나갈 만큼 오랜 시간이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침강을 하게 돼서 밑으로 들어와서 이 상태로 있는 거죠. 여기가 B, 이제 여기가 C.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물속이니까 여기에 물이 또 찰랑찰랑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될 수 있겠죠. 이렇게 D라고 합시다. 이 상태가 있을 때 D 아래쪽에 C의 잔해물인 기저여감이 이렇게 깔려 있을 것이다. 얘가 이제 우리한테 관측이 되는 거죠. 관측이 돼서 딱 봤더니 뭐야, 화성암과 퇴적암이 맞닿아 있네.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은 옆에 거를 이렇게 또 지워버리면 완벽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다 화성암, 여기는 다 퇴적암, 이렇게 된 상태인 거죠.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과정을 막 겪어서 얘가 이렇게 깎여서 나가면 화성암과 퇴적암이 같이 맞닿아 있네. 근데 이 화성암과 퇴적암 사이에 부정한 면도 존재하고 기저여감도 존재하면서 이 C와 D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 이럴 때는 난정합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왜 난정합이다? 헷갈리니까. 뭐와 헷갈리냐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퇴적암과, 이걸 정리할까요? 이거는 필기할 사람은 필기하세요. 정리. 퇴적암과 화성암이 인접한 경우가, 이거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퇴적암과 화성암이 인접한 경우, 첫 번째는 간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입. 선생님 마스크 좀 내리고 할게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침이 마스크에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관입은 이렇게 쓸 때 마그마가 슉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들어오면 이게 안맥이었고요. 관입이 지층과 나란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관입암상이라고 불렀어요. 관입암상. 기억납니까? 이렇게 있을 때 퇴적암과 하강암이 맞닿아 있을 수 있어요. 퇴적암과 하성암이 인접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성암은 심성암이겠죠. 암상이든 암맥이든 어쨌든 관입하는 경우라면 둘 다 심성암일 거예요. 왜? 심성암인 이유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식었기 때문에. 관입을 했을 때는 지하 지층으로 관입을 하는 거니까 지하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식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입이다. 관입이 됐을 때의 특징, 첫 번째는 심성암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부에 접촉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기억납니까? 열로 고온이 갑자기 고온에 마감하고 쑥 하고 들어온 거니까 주변 암석들이 열로 인한 전성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관입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이 어떤 화성암과 퇴적암이 딱 맞닿아 있는 걸 봤어. 그럼 얘는 관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가 얘가 심성암이면서 두 번째가 주변부가 전부 다 접촉 변성작용이 일어나 있으면 얘는 관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이거 밑에 거 지울게요. 필기할 사람 필기하세요. 지웁니다. 두 번째는 분출이 있어요. 분출. 마그마의 분출. 그러니까 용암이 되는 거죠. 분출했단 말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올라와서 용암의 형태로 지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로 흘러나왔어. 여기 원래 지층이 있었어요. 지층 있었는데 화산 폭발이 뻥 일어나면서 마그마가 이 위를 덮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그마가 식어서, 즉 용암이 식어서 형성된 암석이니까 얘는 화성암이면서 동시에 화산암이겠죠. 왜? 지표로 나와서 빨리 식었으니까. 이런 과정이 이해가 됩니까? 지표로 나와서 빨리 식었으니까 얘는 화산암일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도 지층과 화산암이 다시 지층과 화성암이 퇴적암과 화성암이 인접해 있을 수 있죠. 얘는 퇴적암인 거고 얘는 화성암인 거죠. 여기서도 이게 얘가 퇴적이고 둘 다 퇴적, 얘도 퇴적. 퇴적암과 화성암이 인접해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지표 위로 분출된 경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거를 또 어떻게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이런 경우에는 변성작용이 아래쪽에만 일어나요. 화산암의 아래쪽만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왜? 위에는 인접하고 있는 지금 지층이 없죠. 땅 위로 올라온 거니까. 요 위에는 더 이상 지층이 없는 상태였어요. 얘가 최상층 지층이었는데 이 위를 화산암이 덮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위에 쫙 깔려있다. 그리고 이 지층도 화산암이 분출될 정도라면 땅 위라는 거죠. 지층이. 그럼 지층에 땅 위니까 우들투들하게 풍화 침식이 된 면이 있을 거예요. 이게 침식면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면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침식면. 왜? 원래 지층이 땅 위에 있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깎여 나가서 우들투들하게, 매끈하게가 아니라 우들투들하게 있을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거랑 좀 차이점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얘는 지층이 우들투들하다. 아래에 있던 지층, 즉 퇴적암이 우들투들하고 퇴적암의 알갱이들이 이렇게 콕콕콕콕 들어가 있어요. 기저여과으로. 이해됩니까? 분출이 일어났을 때는 잘 봐요. 지층이 우들투들하게 깎여 있었어요. 왜? 위에 있던 놈이니까. 원래 최상층이었으니까. 육지였으니까 원래. 깎여 나가고 돌멩이들도 그 지층 성분들이 막 돌멩이로 있을 거예요. 지층이 풍화 침식을 받은 상태였으니까. 그 위를 마그마가 용암의 형태로 막 분출해가지고 덮은 거죠.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거는 화산암이에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얘랑의 차이점. 일단 암석이 얘는 화산암, 얘는 심성암. 그 다음에 여기는 매끈해요. 우들투들한 침식면 같은 것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변성작용이 얘는 그 심성암 주위를 전부 다 변성작용이 일어나는데 얘는 요 밑에만 일어나 있다. 세 번째가 난정암인데 난정암은 어쨌든 화성암이 침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요런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관입한 상태에서 난정합이 형성되는 거 봤죠, 우리? 이해됐습니까? 관입한 상태였다가 위로 올라와. 얘가 다 깎여 나가. 화성암까지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새로운 퇴적이 지층되면,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면 이러한 난정합이 보인다. 이런 분출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분출에서 난정합이 오는 것만 이제 보면 되는데, 지층이 원래 있었다. 땅 위였죠. 많이 깎여 있었어요. 그 위에 화산 폭발이 뻥 일어났어요. 얘가 덮었어요. 얘도 지금 땅 위죠. 근데 이 땅이 아래로 침강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분출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최상층이죠. 얘가 이제 우들투들해질 거예요. 최상층이 우들투들해질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꽁꽁꽁꽁꽁꽁 기저여감이 있을 거예요. 화산암의 기저여감이. 이런 상태에서 이 땅덩어리가 물 밑으로 침강을 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 있고 위에 오돌토돌한 화산암이 있고 그 밑에 또 오돌토돌한 지층 퇴적암이 있습니다. 지층. 이런 상태로 물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층이 또 쌓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좀 복잡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건지 요건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난정합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난정합 아래쪽에 이러한 표시가 있고 퇴적암이 또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하나의 부정한 면, 여기도 하나의 부정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화산암이라면 분출이었던 거고, 심성암이라면 엄청나게 큰 부정암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져요. 단 얘는 화산암이다, 얘는 심성암이다. 이 기저여감은 뭐 화산암의 성분이다, 이 기저여감은 뭐 퇴적암의 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문제를 풀 때 그 조건을 보았을 때 얘가 난정합이구나, 얘가 관입이구나, 얘가 분출된 거구나를 조건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요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쌤이 등교 수업할 때, 온라인 수업 말고 대면 수업할 때 질문하러 오면 쌤이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스스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퇴적암과 화성암이 겹쳐 있을 수, 인접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처음에 배웠던 그냥 관입 쑥 들어와. 그러면은 심성암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주변부가 다 변성받았을 거야. 열 변성 작용. 두 번째로는 분출이 있어. 용암의 형태로 지표면으로 빠져나오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왔어. 그러면은 지층 위에 그냥 쌓이겠지. 얘는 화산암의 형태일 거고 아래쪽만 접촉 변성 작용을 받은 형태가 존재할 거야. 마지막으로 난정합도 있을 수 있다. 관입을 했든 분출을 했든 어쨌든 요놈이 깎여 나가는 시간이 존재하고 물밑으로 침강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퇴적되는 시간이 존재하면 난정합이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할 차례가 요 지지시대 환경이죠. 중대사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로 따지면 교과서로 쌤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읽고 지낸 지 오래됐죠. 교과서 봐야 됩니다. 교과서 57쪽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이거 적진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면 수업 되면 한 번 더 말로 설명할게요. 시험 범위는 57쪽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 문제만 따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있어요. 73쪽에서부터 77쪽까지 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이랬죠? 13인가요? 아니 75네요. 75부터 77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57쪽까지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이해됐죠? 왜 그런 거 하니 시험 범위를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일단 지금 몇 분 됐습니까? 시계를 봐야겠죠. 15분. 한 10분 안에 끝내볼게요. 맨날 일찍 끝낸다 해놓고 늦죠. 죄송합니다. 저 새끼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는 게 크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나뉘어요. 1, 2단원이 암석, 그러니까 고체지구. 3, 4단원이 대기와 해양, 유체지구. 5, 6단원이 별과 우주, 천체단원 이렇게 나뉘는데 얘가 다시 대단원 1단원이면 중단원 1, 2로 또 나뉘고요. 2단원도 1, 2로 나뉘고요. 3단원이 또 1, 2로 나뉘고요. 4단원이 또 1, 2로 나뉘고요. 5단원이 또 1, 2로 나뉘고요. 6단원이 한 개로 끝나요. 근데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얘를 그냥 1 정도로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 정확하게 그냥 반띵 나눠보면, 반띵이란 말 잘 쓰면 안 되긴 하는데 1학기 때 요렇게 나눌 수 있죠. 그냥 깔끔하게 1, 2, 3, 4, 5, 6. 그럼 중간은 6개니까 3개 요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3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단은 3개면 되는 거죠. 중단은 3개. 그게 직권의 변동, 지구의 구성 물질, 지질구조와 태적 환경까지였던 거예요. 이게 중간고사. 기말은 이렇게 되겠죠 아마. 여기는 좀 애매하죠. 여기부터는 뭐 이렇게 끊기는 끊을 건데 쌤이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중간고사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를 하고 요만큼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하고 기말에 이것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습을, 왜냐면 2학기 되면 요 앞에 거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복습 한번 하라는 의미에서 하고 싶긴 한데 원망을 많이 받겠죠. 학교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57쪽 그리고 75쪽에서 77쪽 이렇게 교과서 나중에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험 범위 끝났으니까 진도는 안 나갈 거냐?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시험 범위가 진도가 가장 느린 쌤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필기 딱 해야겠죠. 지지시대와 환경.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2단원 첫 번째 소단원인 거예요. 지사학의 법칙. 이해됐죠? 첫째 포인트는 지사학의 법칙이다. 지사학의 법칙이 뭔지 알면 돼요. 요거는 지사학의 법칙이 사실 얘 혼자 단독으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지사학의 법칙은 뒤에 나오는 이 지층의 나이에서 지층 대비 연령, 절대 연령, 이 지층의 나이 구하는 데 있어서 지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층의 나이를 구하기 위한 이런 거죠. 선생님 주민등록번 앞번호가 이거 조금 너무 신생 정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번 앞번호가 이렇게 있읍시다. 12년생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보면 우리가 나이를 알 수 있죠. 몇 년생인지. 2012년생이 오히려 좀 더 적당하겠네요. 120101 합시다. 120101 깔끔하게 120101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나이를 알려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뒤에 나올 절대 연령이나 상대 연령과 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면,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나이를 알 수 있어 라는 것을 알았다면 뭘 읽을 줄 알아야 됩니까? 이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지금 2021년이니까 2021년도에 2012년생이 몇 살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따지면 지사학 법칙이라는 거예요. 얘를 알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절대 연령이나 상대 연령들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배우고 더하기 빼기 배우는 것처럼 기본이라는 거죠. 나이를 구하기 위한. 이해됐죠? 볼게요. 10분 컷. 40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지사의 원리는 지층, 그러니까 땅 지자에다가 사가 역사 사자예요. 땅의 역사. 땅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진화하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에 대한 학문이에요. 지사학이라 하면
땅의 역사를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원리들은 우리가 사실 다 배웠던 거예요. 쭉 있는데 관임의 법칙까지 하면 끝인데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나이를 구하거나 땅을 볼 때는 이러한 법칙을 갖고 지층을 해석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읽어볼게요. 암석과 지층에 기록되어 있는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에는 이러한 법칙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동일과정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설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죠? 가설인 거죠. 아직 증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거든요.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질학적 변화 과정은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과 속도로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으면 똑같은 게 보이면 과거의 지구 역사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논바닥에 나갔어요, 쌤이. 여름에 논을 나갔습니다. 그 쌀 치우는 논 나갔더니 햇빛이 쨍쨍하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논바닥이 쩍쩍쩍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쌤이 발견했어요. 논을 딱 가봤더니 햇빛이 쨍쨍하고 비가 안 왔더니 이렇게 쩍쩍쩍쩍 땅이 갈라지는구나를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질 현상인 거죠. 를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건조한 환경이면 균열이 생기는구나. 그걸 건열이라 부르자라고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쌤이 암석을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근데 이 암석의 나이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6억 년, 어쨌든 엄청 옛날에 생성된 암석이야. 근데 그 암석을 봤더니 그 암석이 표면이 쩍쩍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암석의 표면이. 오잉? 암석이 표면이 갈라져 있네. 현재 지구에서는 건조한 환경일 때는 건열 구조가 보였는데 얘도 쩍쩍 갈라져 있네. 그럼 과거에도 건조 환경에서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냥 동일 과정설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해석하면 똑같은 걸 과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설인 이유가 실제 과거에도 그랬냐라고 하면 그 5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우리 지금 지구는 건조 환경인데 이렇게 쫙쫙 갈라져요. 5억 년 전에 지구도 그랬나요?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증명이 안 되죠. 당연한 말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이라는 이름이 붙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론이지만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누군가가 토성이랍시다. 토성 고리에 지금 주전자가 한 개 둥둥 떠다니고 있어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걸 토성 고리 주전자 설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가설이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요. 없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죠. 그런 형태인 거죠.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그때는 뭐 구별이 안 되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동일 과정설도 맞는 말이죠. 사실 현재 거와 과거에 똑같은 환경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정설이라고 부르는 거지 맞는 말인 거예요. 원칙입니다. 원칙. 이해됐죠? 그 토성의 고리에 있는 주전자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되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허점인 거죠. 과학 허점이자 굉장히 과학스러운 주제입니다. 토성 고리에 주전자가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과학에 관심이 많고 이런 토론이나 논술 혹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과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에 관심이 있고 뭐 그런 거에 역사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재밌을 겁니다. 똑같은 걸로는 뭐 스파게티 종교 이런 거. 어쨌든 돌아와서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칙이라 불러요. 법칙. 요거는 인간들끼리의 약속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 해석할 때 요런 약속을 가지고 해석을 합시다.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저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니까 이런 거죠. A, B야. 얘는 나이가 1000살, 얘는 500살이야. 얘가 먼저 퇴적되고 얘가 나중에 퇴적된 거야. 나이가 나오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몰라. 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A, B 누가 먼저 퇴적됐니? 라고 물으면 아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먼저 퇴적되고 그 다음 얘가 퇴적됐어요 하는 법칙을 정해놓자는 거죠. 법칙이 안 정해져 있으면 에이 무슨 소리야, B가 먼저 퇴적되고 A가 나중에 퇴적됐는데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B가 밑에 있었고 A가 위에 있었는데 A가 밀도가 무거운 놈이라서 밑으로 가라앉고 B가 밀도가 큰 놈이라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형성됐어 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너무 복잡해진다. 해석들이 너무 입맛마다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정해놓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만 해석하자라고 하는 법칙들이에요. 첫 번째가 수평 퇴적의 법칙.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퇴적물은 퇴적될 때 수평으로 쌓인다. 그 말이에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쌓일 때 애초부터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해됩니까? 여기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사가 있는 땅이라서 쌓일 때부터 이렇게 쌓여왔어.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쌓였어 라는 해석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지층이 이렇게 경사질 수도 있죠. 그러면 수평퇴적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원래 A, B, C, D 이렇게 쌓여있다가 얘가 변성작용에 의해서 습곡이나 단층과 같은 변성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 거야 라고 해석하자라는 거죠. 수평퇴적의 법칙을 따라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따지고 보면 과학적 약속이니까 재밌는 거죠. 퇴적물은 퇴적될 때 수평으로 퇴적된다. 만약에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면 기울어지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퇴적되고 나서 지각 변동을 받았다. 오케이. 두 번째, 지층 누증의 법칙. 이것도 쉬워요. 지층은 차곡차곡 누가 되면서 쌓인다라는 거죠. 지층은 그러니까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먼저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걸 법칙으로 정해놓자는 거지. 야, 역전됐다는 말이 어디에다 없으면 무조건 밑에 있는 놈이 먼저 생성된 거야. 그게 지층 누증의 법칙. 오케이. 그럼 이러한 역전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퇴적 구조에서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등이 있을 때는 얘들이 뒤집어졌냐 안 뒤집어졌냐를 알려주죠. 그것들을 확인하고 얘들이 있어. 퇴적 구조에 존재해. 존재하면서 역전이 안 됐다는 것까지 판단을 했어.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놈이 위에 있는 것보다 먼저 퇴적되었구나.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칙을 안 정해 놓으면 해석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의의 법칙. 생각보다 다를 게 많네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은 동물의 군집, 동물의 집단, 동물의 군집이 점차적으로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동물의 상태가 점점 변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라 부르는 건 사실 화석이죠. 화석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읽어보면 또 쉬운 말이에요. 그냥 오래된 지층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이죠. 새로운 나이가 젊은, 나이 많은 지층에서 나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생물은 진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죠. 옛날에는 막 해봤자 뭐 단핵생물, 뭐 원핵생물, 그러다가 삼엽충 이랬다가 지금은 사람이라던가 더 되게 많이 진화된 생물들이 존재하죠. 그러한 화석군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화석군의 변화를 통해서 선후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건열이나 사층리나 뭐 점이층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 없는데 그럼 역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래? 라고 하면 화석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석이 밑에 있는 놈에서는 나이가 많은 오래된 지층에서는 좀 옛날 동물의 화석이 나와야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새로운 진화가 많이 된 생물의 화석이 나와야 돼요.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는 삼엽충 나오고 여기에는 뭐 공룡 나오고 하니까 점점 아래쪽과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나오고 있네. 역전이 안 됐구나. 왜?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따라서. 이해됐습니까? 동물군 천의의 법칙은 아래쪽이 있을수록 옛날 생물, 위에 있을수록 아래쪽이 다시 나이가 많은 곳의 지층에서는 옛날 생물, 나이가 젊은 곳의 지층에서는 많이 진화된 최근의 생물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고, 그를 통해서 역전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래쪽에 공룡이 나오고 위에 이상한 삼엽충 같은 화석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역전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이고 오늘까지 열심히 떠들었던 부정합의 법칙. 부정의 법칙은 설명이 추가로 없네요. 이 얘기, 그러니까 부정의 법칙 뜻은 뭐냐면, 만약에 부정한 면이 보인다면 상층과 하층의 관계가 부정합이라면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아래층은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부정합의 법칙이에요. 부정합 면이 존재한다 혹은 부정합인 것이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래쪽과 위쪽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야 라는 것이 부정합의 법칙인 거죠. 왜? 퇴적되어 있다가 침강하고 올라와서 깎여 나가고 다시 밑에 있다가 융기에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깎여 나가고 침강에서 물 밑으로 가라앉고 다시 퇴적이 될 정도로 시간 간격이 크니까. 이랬죠. 정합과 부정합 설명했고, 부정합의 판단도 설명했죠. 기저여감이 존재하거나 부정합 면이 존재하거나 화석이 갑자기 달라진다. 밑에는 고생자석, 위에는 신생자석 이러면 부정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부정합이 존재할 때 지각 침강과 융기 횟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부정합에 다를 게 많죠. 애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문제 자주 나오니까. 부정합 존재 시 지각, 융기, 침강 횟수를 보자고요. 어떤 지층을 딱 봤어. 이렇게 퇴적이 돼 있어요.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옆에서 쌤이. 와. 오잇. 배꼽을 왜 그렸죠 갑자기? 멤버 아닙니다. 옷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물 밑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저기 있는 산 아니면 뭐 길가에 있는 돌멩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걸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깔려 있으면 아직 땅 속에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부정한 면이 관찰된다라는 것은 얘는 지금 땅 위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최소 융기 횟수를 알 수 있어요. 최소 이 정도는 땅 위로 올라왔을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원래 애초부터 땅 밑에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원래부터 물 밑에 있었어요 얘가. 그러다가 퇴적이 일어나고 한번 위로 올라왔어요. 융기 했어요. 위로 올라왔어요. 깎이겠죠. 침식.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어요. 침강. 까지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부정합의 그런 거였죠. 여기서 다시 퇴적인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얘가 관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얘는 다시 한번 땅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융기. 그럼 얘는 최소 2번은 융기세였네요. 최소 2번. 최소 2번. 왜 최소라는 말을 붙였냐면 융기됐다. 자 여기 쌓여 있다가 쭉 올라와서 깎이고 다시 내려갔다가 조금 쌓이고 다시 또 올라와서 또 깎이고 또 올라와서 깎이고 또 올라와서 깎이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또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막 깎여 나간 거죠. 원래 A층이
이만큼 A층이었는데 이거 깎여 나갔다가 새로운 또 퇴적됐다가 또 깎여 나갔다가 또 퇴적됐다가 또 깎여 나갔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몇 번의 용기와 신강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부정한 면이 관찰되는 상태라면 최소 2번은 융기했을 것이다. 한 번 퇴적되었다가 위로 올라와서 깎이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쌓이고 다시 위로 올라온 상태. 이게 최소인 거예요. 여러 번 반복돼도 이해됐습니까? 이걸 딱 정리를 할게요. 침강 횟수는 생략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침강은 여러 번 퐁당퐁당 해도 모르니까 뭐 융기 횟수만 거의 물어보기 때문에 침강 횟수를 물어본다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융기 횟수라고 하고 최소 융기 횟수가 2인 이유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부정한 면 플러스 1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부정한 면이 하나가 보인다 라고 하면 걔는 최소 융기를 1 더하기 1 해서 2번 했다는 거고, 부정한 면이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또 그림이 되게 난장판이 되어버렸네요. 여기 또 보인다. 부정한 면이 2개가 보인다 라고 하면 최소 융기의 수는 2 더하기 1에서 3번. 이해됐습니까? 왜 그런지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이 계산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관찰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위로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융기했다 침식되고 내려갔다가 퇴적되면 부정한 면이 한 개 생겨요. 그러고 위로 올라와야 눈에 보이니까 한 번 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부정합 복수에서 다룬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지나버렸네요. 또 설명을 너무 신나게 해버려가지고 미안합니다. 간이의 법칙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게 여기서 또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쌤이 다 설명을 하긴 한 거예요. 그래도 다음 시간에 마저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짧게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갈게요.